막말로 무리를 일으킨 정치권의 두 사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아침 김무성 대표의 자택에 이어 최고위에 참석해 사과하려고 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당 대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2차 컷오프 대상에 올랐습니다. 위기의 두 남자, 윤상현, 정청래. 향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윤상현 의원의 사정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을 초토화시킨 막말 발언 파문 이후 최대 관심사는 과연 윤상현 의원이 이 누구와 이 얘기를 통화했느냐, 그러니까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이 녹취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로 그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녹취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김 대표를 공략해야 돼. 오케이 형님. 내일 쳐야 돼. 그래서 내가 A형한테다가 B형과 같이 해가지고 정두원이하고 얘기할게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이 형님은 누구일까요? 지금 비박계에서는 이 형님이 친박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친박 핵심 인사 또는 공천관리위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박계의 추정이고 진실은 윤상현 의원과 그 형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그 전화 통화 녹음 파동, 그것은 사실 진박과 친박, 진박과 비박 간 또는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공천 갈등이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네. 어떤 외부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컷오프는 좀 미룬 게 아니냐.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은 새누리당의 이 공천 갈등은 단순히 공천 갈등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의 총선 이후에 어떤 그 권력 관계랄지 역학 관계에 어떤 그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일단 미뤄졌습니다만 상당한 파열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보시죠. 최고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당원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불출마나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자애하고 있습니다. 통화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는 최고위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청와대 쪽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윤상현 의원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비박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이제 윤상현 의원의 말을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뭐 수용한다 치더라도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를 가지고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게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러한 얘기들, 어떤 뭐 이제 국회의원의 품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거는 사과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윤상현 의원의 이 공천권을 네.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더 민주의 무슨 컷오프 대상자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네. 친박 실세 중의 실세에서 코너에 몰린 윤상현 의원. 과연 이번 총선을 순탄히 치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 운명이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인데요. 정청래 의원의 사정은 오점곤 앵커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고요. 당 대표, 자칭 타칭 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 2차 컷오프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배제된 의원은 모두 5명인데요. 강동원, 전북 남원 순창입니다. 윤우덕, 경기 파주갑, 정청래, 서울 마포을이었고요. 부좌연, 경기 안산 단원, 최규성, 전라북도 김제 완주인데요.
이 가운데 3명은 그동안 여러 형태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공갈 발언을 하기도 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개, 공정, 공평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심사 분류 대상자로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8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함을 강조한다. 최전방 공격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했던 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글을 적었는데요. 또한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과 총선 응원과 뮤직비디오, 지금 보고 계시죠? 촬영까지 마친 정청래 의원. 정 의원과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은 김종인 위원장은 만약 정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은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편집하면 된다는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컷오프에 이어서 뮤직비디오에서도 편집된 정청래 의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정청래 의원이 들어간 게 상당히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조치로 보여요. 만약에 오늘 정청래 의원이 빠졌다면 지금 야권에서 얘기돼 왔던 그런 논의가 일거에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강력하게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은 친박의 핵심, 한 사람은 친노의 핵심.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막말이라는 공통 분모로 통하게 됐습니다.